안녕하세요. 잠시 달밤입니다. 벌써 11월 운세를 볼 때가 됐어요. 시간이 참 빠르죠? 이번 11월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와 함께 미리 한번 샅샅이 들여다볼게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카드를 뽑아주세요. 번호 공개할게요.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분들, 우리 1번 분들의 11월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터져야 할 게 안 터져서 답답해 미치겠는데 의외의 곳에서 돌파구가 생기는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만 막상 그 변화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주저하는 모습이 역력해요. 마치 낡은 집이 금이 가고 물이 새는 걸 알면서도 이사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 이만하면 살만해 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듯한 모습이죠. 하지만 바로 그 주저하고 버티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깨닫고 아주 현실적인 무기들을 갈고 닦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카드들이 들려주는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죠. 11월 한 달, 여러분의 마음은 조용한 불안감으로 시작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남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안정적인 직장, 오래된 연인, 평범한 일상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미 금가고 와르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상태예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처럼 매일매일이 위태로운 현상 유지의 연속이죠. 이대로는 안 되는데, 이 관계, 이 회사, 이 상황, 뭔가 크게 한번 엎어야 하는데 라는 걸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지만 막상 그 변화가 가져올 후폭풍, 그 이후의 불확실성이 너무나 두려워서 애써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불안감과 무기력함, 그리고 이게 아닌데 하는 답답한 에너지가 11월 내내 여러분의 삶 전반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통제불능의 불안감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서부터 중심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바로 돈과 논리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재정 상황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 가계부를 다시 쓰기 시작하거나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칼같이 잘라내거나 미래 계획을 위해서 엑셀 파일을 켜고 아주 논리적으로 숫자를 분석하기 시작할 거예요. 상황이 불안정하니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자. 딴 데 돈 쓰지 말고 계산기부터 두드려보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아주 엄격한 규칙을 적용합니다. 이 냉철함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첫 번째 방패가 되어주는 건 맞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너무 차갑고 기계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에요. 그렇게 이성적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아주 구체적인 기회가 말을 걸어올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아주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받게 된다는 신호가 있네요. 이건 막연한 꿈이나 열정적인 제안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냉철하게 세운 계획을 본 누군가가 그거 괜찮네, 같이 해볼래? 하고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거나 지금의 불안정한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조건의 이직 제안이 오는 시기입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당장 내 통장에 도움이 되고 내 삶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회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여러분은 선뜻 잡질 못해요. 일단 멈춰서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이 기회를 잡는 게 맞나?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인가? 아니면 그냥 지금의 불안함에서 도망치기 위한 선택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직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급하게 예스를 외치기보다 이 선택이 정말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아주 신중하게 따져보는 거예요. 이 고민의 시간이 어쩌면 11월의 가장 중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멈춰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오히려 골마있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돼요. 그동안 나를 아프게 했던 과거의 상처, 배신감, 서운한 감정들이 이 차분하고 고요한 시간 속에서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여요. 억지로 괜찮은 척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바쁘게 움직일 때가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나 자신과 마주할 때 진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 어느 순간 불현듯 이제 정말 괜찮아졌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면 이제 새로운 기회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자세를 갖추게 되죠. 호기심과 경계심을 동시에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는 모습이에요. 아직은 모든 것을 믿고 뛰어드는 순수한 열정보다는 이제야 뭔가 괜찮아 보이는데 한번 제대로 파볼까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면서도 날카롭게 상황을 분석하고 배우려는 탐정 같은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려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어떤 관계에서 발목이 잡히는 그림이 보여요. 스스로를 생각의 감옥에 가둬버린 모습이에요. 내가 이 관계를 정리하면 혼자가 될 거야. 저 사람이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참으면 모든 게 평화로워. 같은 생각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어요. 결국 이 관계 문제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든 계획에 발목을 잡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배를 타고 떠나야 하는데 짐을 다 쌓아놓고도 출발을 못하는 모습이 선명합니다. 마음 한구석에 해결되지 않은 이 관계 문제가 계속 찝찝하게 남아서 새로운 시작을 향한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의 교착 상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다행히 그 해답을 주는 카드도 같이 나왔어요. 주고받는 균형을 찾으라는 거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상담사나 현명한 멘토 혹은 나보다 먼저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에게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면서 도움을 받거나 혹은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서 이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봤던 그 관계 문제가 사실은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깊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능력 없고 욕심만 많은 상사 혹은 비전 없는 회사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바로 이 직장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관계까지 정리하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월급 때문에 더러워도 참는다 하는 바로 그 마음이 다른 삶의 영역까지 변화하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직장 스트레스와 관계 문제에 짓눌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들과의 만남도 즐겁지 않게 됩니다. 모임에 나가도 겉돌거나 남들은 즐거운데 나만 소외감을 느끼는 모습이 보이죠. 모든 게 귀찮고 사람 만날 에너지가 바닥나버린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스트레스의 결과는 마지막 카드가 보여주는데요. 새로운 기회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귀찮아 그냥 하던 대로 살래 하면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모습이에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에 대한 무기력함이 결국은 내면의 성장 동력마저 꺼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 답답하고 복잡한 11월의 스토리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 우주가 보내는 2가지 핵심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지금 여러분이 겪는 이 모든 답답한 과정이 바로 변화 그 자체라고 말해줘요. 여러분이 겉으로 느끼는 그 정체 상태, 그게 바로 여러분 내면에서 낡은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는 나비가 되기 전의 애벌레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항하지 말고 그냥 이 과정을 믿고 받아들여라 라고 카드는 말해요. 그리고 2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뭘 해야 하냐에 대한 아주 의외의 조언이에요. 바로 이제 그만 싸우고 그냥 좀 쉬어라 라는 거죠. 변화와 싸우고 현실과 싸우고 내면의 불안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린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더 열심히가 아니라 완전한 휴식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전원을 완전히 꺼버리라는 신호예요. 애쓰지 마세요. 그냥 좀 쉬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잠을 푹 주무세요. 자, 1번님들 정리하겠습니다. 11월은 한마디로 억지로 버티다가 지쳐 쓰러지기 직전에 잠깐 쉬면서 똑똑하게 탈출구를 찾는 한 달입니다. 무너져야 할 것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짜증이 나겠지만 거기에 대고 맞서 싸우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수록 여러분의 에너지만 빨리 닳습니다. 대신 냉철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하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발 좀 쉬세요. 아무 생각 없이 낮잠도 자고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생각을 멈추고 힘을 뺐을 때 그제야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위대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11월의 미션은 싸우기가 아니라 내려놓고 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1번님들 실천 미션 하나 드릴게요. 거창한 건 아니고 일주일에 단 하루, 딱 30분이어도 좋습니다. 모든 알람을 끄고 의식적으로 멍 때리는 휴식 시간을 스스로에게 선물해 주세요. 그냥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봐도 좋고 창밖을 봐도 좋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댓글에 오늘 휴식 미션 완료 라고 남겨주세요. 서로의 휴식 시간을 함께 응원해 주자고요. 자, 그러면 편안한 휴식을 통해서 가장 현명한 길을 발견하는 11월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번님들, 이번 달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고 머리 회전도 빠르고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낼 강력한 힘이 느껴져요. 한마디로 만내빛 능력자의 기운으로 11월의 문을 여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강력한 힘 이면에는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림자 또한 함께 보입니다. 그 엄청난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되려 그 재능 때문에 현실이 더 시끄러워지는, 마치 천재 작곡가가 머릿속에 완벽한 교향곡을 고장난 피아노로 연주하려는 듯한 답답하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요. 한마디로 능력은 만렙인데 현실은 전쟁터. 정신 차리고 능력을 똑바로 안 쓰면 다 말아먹기 딱 좋은 한 달로 보입니다. 11월 한 달 여러분은 그야말로 뭐든 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손에 쥔 상태로 시작을 하는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자신감의 근원은 바로 여러분의 뛰어난 재능이에요. 문제는 이 강력한 에너지가 명확한 목적지 없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은 나는 남들보다 특별해서 쉬지 않아도 된다거나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위험하고 오만한 착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넘치는 자신감은 가장 먼저 여러분의 현실적인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버티고 지켜왔던 재정적인 계획이나 안정적인 상황에 대해 이만큼 하면 됐다,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하면서 지쳐서 포기하는 모습이 보여요. 남들은 주 5일 일할 때 나는 주 7일 밤새우면 더 빨리 성공하겠지와 같은 생각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이다가 어느 순간 카페인도 더 이상 듣지 않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극심한 번아웃을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지쳐버린 마음은 충동적인 소비나 홧김의 퇴사 같은 현실의 방어벽을 허물어버리는 선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괜찮아, 난 능력이 있으니까. 이 주문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런 재정적인 불안정은 그동안 자신감이라는 갑옷 뒤에 숨겨왔던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 바로 감정을 건드려요. 그래서 그 다음 수순은 감정적인 혼란으로 이어지는 거죠. 소통에 있어서 감정 조절에 크게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쿨하고 이성적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해지고 극도로 예민해져서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깊은 상처를 받게 돼요. 친구가 걱정돼서 해준 조언에 대해서 네가 뭘 한다고 나한테 충고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와 같이 자존심 상해하며 날카롭게 받아치는 등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될 수 있어요. 이 통제불능의 감정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결국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을 전쟁터로 만듭니다. 오늘 누가 설거지할 차례냐와 같은 아주 사소한 문제로 시작된 대화가 넌 나를 존중하지 않아 라는 식의 거대한 싸움으로 번지는 시기죠. 집안은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서로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피곤한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내면적으로도 온갖 생각들이 서로 싸우며 혼란스러워서 뭘 해도 집중이 안 될 겁니다. 이 시끄러운 전쟁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애나 삶의 즐거움을 느끼는 영역에서는 날카로운 경계심만 남게 돼요. 누군가를 순수하게 믿고 사랑하고 즐기기보다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의심하면서 혹시 나를 속이는 건 아닐까? 저 말의 진짜 의도는 뭐지? 하고 나를 세우게 되는 거죠. 이 시기에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닫고 머리로만 관계를 이끌어가려는 피곤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다행히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스스로가 이건 아니다 하고 깨닫게 되는 전환점이 찾아와요. 결국 이 모든 싸움에 스스로 지쳐버리는 순간이 오는 거죠. 더 이상 싸울 에너지도 변명할 힘도 남아있지 않을 때 거울 속에 날카롭고 지쳐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모습인가 하는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진실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심은 아주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동안 관계나 돈에 대해서 꽉 쥐고 있던 집착과 통제욕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하고 툭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아집, 내 것이라는 소유욕을 내려놓는 것은 처음엔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엄청난 해방감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자마자 메말랐던 마음에 새로운 감정이 콸콸 쏟아져 들어와요. 사랑, 용서, 연민과 같은 따뜻한 감정들이 회복되고 누군가와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거나 무엇보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깊은 감정적인 리셋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이 갑작스러운 감정의 호수를 다루는 것은 아직 서툴러 보여요. 새롭게 피어난 좋은 감정에 너무 취한 나머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와 같이 감정에 너무 의존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는 미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바로 이때 여러분의 일이 중심을 잡아줄 거예요. 커리어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면서 최고의 성과를 내게 되죠. 일터에서 이성적인 태도를 연습하면서 여러분은 감정을 존중하되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임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성적인 중심을 되찾으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건강하게 회복될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 감정을 내뱉거나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주고받는 균형 잡힌 관계를 맺게 됩니다.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거나 반대로 내가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면서 건강한 소속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마지막에 흩어져 있던 여러분의 그 대단한 잠재력은 마침내 성실함이라는 옷을 입고 한 분야를 깊게 파고드는 장인 정신으로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마법은 한 번의 화려한 쇼가 아니라 수천 번의 꾸준한 연습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진짜 실력자로 거듭나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잡했던 11월의 여정의 끝에 우주가 보내는 두 가지 핵심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한테 묻고 있어요. 넌 도대체 뭘 그렇게 꽉 붙들고 있었니? 11월 초반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나는 특별해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한 자아.
그리고 불안함에서 비롯된 감정적인 아집, 또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낡은 욕심이었습니다. 그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들이 무너져야 진짜 새로운 것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그 해답을 줍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관찰자가 되라. 여러분이 겪는 감정의 소용돌이, 관계의 전쟁, 그 모든 드라마 속에 주인공으로 뛰어들지 말고 그냥 영화를 보듯이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이 관찰자는 여러분 내면의 소란스러운 드라마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감독입니다. 자, 2번님들 정리하겠습니다. 11월은 만렙 능력자가 자기 재능을 엉뚱한 데 쓰다가 현실에서 된통 깨지고 결국 정신 차려서 진짜 실력으로 만드는 법을 배우는 성장 스토리예요. 여러분의 그 엄청난 잠재력을 감정 싸움이나 불필요한 자존심 대결에 낭비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쏟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여러분은 칼같이 상황을 정리하고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내 삶의 장인이 되기 위한 첫 삽을 뜨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2번님들의 실천 미션은 이거예요. 하루에 딱 10분 일부러 관찰자 모드를 켜보세요. 이 연습은 폭주하는 기관차의 운전석에서 내려와서 처음으로 전체 지도를 살펴보는 거랑 같아요. 시끄러운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라 조용한 관객이 돼서 나의 감정과 생각, 주변 상황을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판단 없이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댓글에 오늘 10분 관찰 완료 라고 남겨주세요. 함께 지혜로운 관찰자가 되보자고요. 자, 그 지혜로운 관찰의 힘으로 흩어진 재능을 위대한 실력으로 바꾸는 11월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2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 이번 11월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새로운 시작. 근데 그 완벽함의 무게에 짓눌려서 믿었던 구석의 균열을 발견하고 진짜 나의 길을 떠나는 한 달이 될 것 같아요. 시작은 정말 동화 속 이야기처럼 끝내주기 좋아요. 새로운 일, 새로운 관계가 내 인생 드디어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안간인지, 그리고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아주 깊은 성찰과 성장의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11월 여러분은 그야말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로운 세상으로 첫발을 내딛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다니기 싫었던 회사를 드디어 그만두고 나왔을 때 그 해방감, 혹은 모두가 반대하던 관계를 정리하고 온전히 홀로 섰을 때의 그 짜릿한 자유로움 같은 거죠. 과거의 경험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그저 순수한 마음과 믿음만 가지고 새로운 여정을 훌쩍 떠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무한 긍정 에너지로 가득 차서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고 희망차게 보입니다. 이 새로운 여정은 아주 멋진 파트너와의 만남으로 그 화려한 막을 열 거예요. 운명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서 밤새도록 사업 얘기를 해도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내 생각을 이렇게 잘 알지 싶을 정도로요. 연애라면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결혼 후의 삶을 그리고 있는 그런 소울메이트 같은 상대를 만나는 모습입니다. 이 파트너의 존재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죠. 이 완벽한 파트너십은 곧바로 아주 거대하고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단순히 이번 달 얼마 벌자가 아니라 이 아이템으로 회사를 상장시키자, 나중에 이 동네에 우리 이름으로 된 건물을 짓자와 같이 아주 스케일이 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가족, 유산, 부동산 등 아주 현실적이고 튼튼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오고 가는 아주 희망적인 시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여러분의 내면은 그야말로 감정의 최고치를 경험해요. 드디어 내 인생의 완성을 찾았어.
여기가 바로 내가 평생 있어야 할 곳이야 하는 완벽한 감정적인 충만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되죠.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볍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정말 행복하겠다 라는 기대감에 부풉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동화 속 해피엔딩 같아요. 근데 이 완벽한 행복 속에서 그림자는 아주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요. 연애나 즐거움, 순수한 기쁨을 느껴야 할 영역에서 아주 무거운 책임과 부담감이 여러분을 짓누르는 모습이 보여요. 행복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잠들기 전에 내일 처리해야 할 일 목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죠. 파트너와 웃고 떠들면서도 머릿속 한편으로는 이 행복을 지키려면 내가 저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데 하고 스스로를 압박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혼자 끙끙 앓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 버거운 책임감을 혼자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여러분은 점점 파트너나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돼요. 저 사람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 시스템이 나를 지켜줄 거야 하는 식으로 나의 행복과 안정을 외부에 맡겨버리는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해요. 혹은 반대로 이 완벽한 세상에서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 능력의 이상의 것을 퍼주면서 스스로를 소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가 의지했던 그 완벽한 파트너 혹은 시스템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요. 믿었던 파트너가 알고 보니 나 몰래 다른 투자를 해서 돈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항상 능력 있어 보였던 그 사람이 사실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기만 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혹은 우리가 꿈꾸던 그 완벽한 사업 계획이 사실은 시장 조사도 제대로 안 된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다는 걸 알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믿었던 구석에서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동화 같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이 번쩍여요. 이건 아니구나. 뭔가 잘못됐어. 하고 안개를 베어버리는 듯한 명확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감정에 휩쓸려서 울고불고 하는 대신 문제를 더 이상 덮어두지 않고 힘들더라도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한다는 냉철한 결심이 서게 됩니다. 순진했던 바보가 드디어 세상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순간이에요. 이 냉철한 결심은 곧바로 이제 더 이상 남한테 의지해선 안 되겠다 라는 다짐으로 이어집니다.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대신 묵묵히 자기 기술을 연마하고 전문성을 키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기 시작해요.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자격증을 따고 묵묵히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등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스스로를 재건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내 실력을 갈고 닦다 보니 마침내 여러분의 내면에서 진짜 열정이 폭발해요. 이건 누군가와 함께 만들던 거대한 계획이 아니라 온전히 나로부터 시작되는 작지만 뜨거운 아이디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창의력이에요. 이 열정은 너무나 강렬해서 여러분을 행동하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열정이 너무 앞선 나간 나머지 약간의 실수를 저지르게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에 꽂혀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곧 대박 날 거니까 투자해 하고 설레발을 치거나 제대로 된 계획서도 없이 일단 저지르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덜컥 가계 계약부터 해버리는 식이에요. 열정은 좋지만 너무 성급해서 주변 사람들이 말리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 모든 여정의 끝,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공허함이 남아있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안정을 꿈꾸면서 시작했지만 그 기반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새로운 열정으로 뛰쳐나왔지만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어 라는 불안감과 진정한 내 집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자, 이 완벽한 듯 불안했던 바보의 여정. 그 끝에서 우주가 우리 3번님들께 보내는 2가지 핵심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영혼의 메시지는 집을 향한 그리움, 소속감을 얘기해요. 우주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11월 내내 느꼈던 그 모든 여정은 사실 진짜 내가 속할 곳, 나의 진짜 집을 찾아 헤매는 영혼의 몸부림이었다.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곳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진짜 소속감을 찾는 것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과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고아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조금 슬프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나 외부의 시스템이 여러분의 든든한 부모가 돼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프면 내가 직접 약 사 먹고, 돈이 필요하면 내가 직접 벌고, 칭찬이 필요하면 내가 나를 칭찬해주는 온전한 어른이 되라는 메시지예요. 자, 3번님들 정리하겠습니다. 11월은 완벽한 집에 입주한 줄 알았는데 부실공사인 걸 깨닫고 내 집을 직접 짓기 시작하는 바보의 성장 스토리예요. 달콤한 시작에 너무 취하지도, 예상치 못한 균열에 너무 좌절하지도 마세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타인에게 의존하던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스스로의 두 발로 서는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남이 만들어준 화려하지만 불안한 성에 사는 것보다 작고 투박하더라도 내 손으로 직접 지은 오두막이 훨씬 더 안전하고 아늑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3번님들 11월의 실천 미션은 이거예요. 하루에 딱 한 번 내가 나를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도 버티느라 고생했어.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나 좀 똑똑한데? 처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한테 든든한 부모가 되어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댓글에 오늘 나의 어떤 부분을 칭찬했는지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독립을 응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번님들 스스로의 가장 든든한 집이 되어주는 의미 있는 11월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번님들 여러분의 11월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게 삐걱거리는 불협화음 속에서 이게 아닌데 하다가 밤잠을 설치면서 괴로워하던 끝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원을 얻는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11월 내내 뭔가 자꾸 어긋나고 과하거나 부족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일과 삶의 균형, 감정과 이성의 균형, 인간관계의 균형이 전부 깨져서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하는 깊은 현타와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흐름입니다. 11월의 여러분의 기본 상태는 조화로움을 잃어버린 불균형 그 자체예요.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악기들이 다 다른 악보를 연주하는 것처럼 삶의 모든 영역이 삐걱거리고 어긋나는 느낌이죠. 예를 들면 평일에는 새벽까지 야근에 시달리다가 주말에는 시체처럼 잠만 자고 월요일 아침이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깊은 현타를 느끼고 있는 모습. 혹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는 미친 듯이 에너지를 쏟아붓고 다음날 숙취와 공허함에 시달리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하는 답답함. 바로 이 불협화음이 11월 여러분이 겪을 모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 불균형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아마도 최근에 있었던 어떤 싸움의 후유증으로 보입니다. 돈이나 자존심 문제로 누군가와 크게 갈등을 겪었고 그 싸움이 끝난 지금도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은 모습이에요. 친한 친구와 돈 문제로 크게 다투고 어색하게 화해는 했지만 메신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씁쓸해지는 경험, 혹은 직장에서 동료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약간의 편법을 썼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걸 수도 있죠. 갈등은 끝났지만 마음속의 미움이나 죄책감 혹은 억울함 같은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서 여러분의 삶의 조화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어요. 이런 갈등의 후유증은 결국 세상에 대한 권태감으로 이어져요. 마음이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아예 모든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린 거예요. 주변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팅을 주선해줘도 에이 귀찮아 나가서 무슨 말을 해 하면서 거절을 하고,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와도 굳이 내가 저걸 해서 뭘 얻겠냐 라는 생각에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기회나 관계가 주어져도 어차피 또 상처만 받겠지 하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고립시킨 결과 여러분은 극심한 소외감과 결핍감에 빠져들게 돼요. 밤에 혼자 침대에 누워서 SNS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다들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외딴 섬에 홀로 남겨진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단톡방에서는 다들 신나게 떠드는데 나만 할 말이 없어서 조용히 창을 닫아버리는 바로 그런 순간들이에요.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와 같은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를 동정하면서도 동시에 자책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어요. 다행히 이 깊고 어두운 고립감 속에서 첫 번째 돌파구가 보입니다. 어두운 방에 갇혀 있다가 누군가가 작은 창문을 열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혼자 끙끙 앓을 때는 답이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즉 협력을 통해서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전혀 관심이 없던 동네 베이킹 클래스에 갔는데 함께 빵을 만들면서 나누는 소소한 대화 속에서 위로를 받거나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맡게 된 팀 프로젝트에서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작은 성공의 경험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조금씩 회복시켜주는 첫 번째 약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협력의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스스로 변화하기로 결심해요. 더 이상 감정의 피해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갖추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감정적으로 불편해서 거절하지 못했던 부당한 부탁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그건 제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용기를 내게 되는 거죠. 관계에서도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대신 이 관계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냉철하게 따져보게 돼요. 이 냉철한 태도는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감정 싸움을 하는 대신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습하는 장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인과 다툴 때 일단 일시정지를 외치고 내가 지금 화가 난 이유는 하고 차분하게 내 감정을 설명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혹은 친구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연습을 하는 등 관계를 하나의 기술처럼 묵묵히 연마하면서 발전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생각처럼 빨리 찾아오지 않습니다. 헬스장을 3개월 등록해놓고 첫 주만 열심히 나가고 나머지는 기부천사가 되거나 이직해야지 하고 채용 사이트는 매일 들여다보면서 정작 이력서 한 줄 업데이트하지 않는 그런 답답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상황은 나아지지 않지? 하는 생각에 깊은 회의감이 들고 집중력을 잃거나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질 수 있어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로 이어집니다. 일과 관계, 돈과 감정,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고 있는 모습이죠. 이건 조화로운 균형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운 버티기에 가까워요. 이 위태로운 버티기의 결과는 결국 최악의 정신적인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커리어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새벽 3시에 문득 눈이 떠져서 어제 부장님한테 보낸 이메일에 오타 있었는데 나 찍혔으면 어떡하지? 라든지 통장 잔고가 이것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 달 카드값은 어떻게 막지? 와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잠 못 이루던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구원이 찾아올 거예요. 정말 다 털어놓을 생각은 없었는데 친한 친구와 통화하다가 나도 모르게 나 사실 너무 힘들어 하고 눈물이 터져나온 순간, 혹은 정말 우연히 만난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내 가장 깊은 고민을 꿰뚫어보는 듯한 말을 듣고 소름이 돋는 경험, 바로 그 순간이 지옥에서 건져 올릴 거예요. 내 모든 상황과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해주는 단 한 사람과의 진실된 소통이 이뤄지는 거죠. 이 진실된 관계는 마침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샘을 터뜨립니다. 타인과의 공감을 통해서 결국 내 안의 사랑과 용서의 감정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타인을 향했던 공감이 나 자신에게 돌아와서 그동안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모든 불균형과 상처를 사랑으로 채우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11월 내내 여러분이 찾아 헤맸던 진정한 균형의 시작이에요. 자, 이 눈물겨운 균형 찾기 여정의 끝에서 우리 사번님들에게 우주가 보내는 2가지 핵심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영혼의 메시지는 여러분의 11월이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었다고 말해줘요. 여러분이 겪은 그 모든 불균형과 고통은 여러분 하나 힘들라고 겪은 게 아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 경험을 미리 한 거다 라고 카드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앞으로 누군가를 치유하는 강력한 힘이 될 거라는 아주 큰 그림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은 진짜의 가치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겉으로 번지르르한 성공,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관계 같은 반짝이는 가짜가 아니라 투박하고 평범해 보여도 내 마음을 진심으로 채워주는 진짜의 가치를 알아보라는 뜻이에요. 11월의 모든 불균형은 바로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깊은 수업이었던 셈이죠. 자, 4번님들 정리하겠습니다. 11월은 내 삶의 모든 것이 삐걱거리는 불균형 속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마침내 내면의 사랑으로 중심을 되찾는 깊은 치유의 여정이에요. 밤잠을 설치도록 괴로운 순간도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은 여러분이 반짝이는 가짜들을 걸러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당금질과 같습니다.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줄 단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모든 치유가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4번님들의 실천 미션은 이겁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단 한 사람에게 연락해서 딱 10분만이라도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보세요. 그게 친구든 가족이든 애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판단 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그 사람과의 연결이 11월에 가장 강력한 치유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댓글에 오늘 마음을 털어놨다 라고 남겨주세요.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굉장한 용기인데 그 서로의 용기를 같이 응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정한 연결을 통해서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11월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다녀갑니다.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든 이 공간으로 다시 들러주세요. 그럼 다음 리딩에서 또 뵐게요. 잠시 달밤이었습니다.